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마로 6.4 지방선거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것이죠.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송영길 인천시장 모시고 인천시의 현황과 지방선거 준비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먼저 인천시 현황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9월에 열리게 되는데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치르려면 경기장이 49개가 필요한데 16개를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습니다만 국비도 잘 확보되고 그래서 올해 4월 다음 달에 서구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이 완공이 되면 16개 경기장이 차질 없이 다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개막식은 임권택 장진 감독님을 개막식 그 연출 감독으로 모셔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장애 아시안 게임은 박할린 감독을 모셔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잘 되고 있고 5천 명의 청년 서포터스도 조직을 해서 곧 출범식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장이모우 감독이 총감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개막일이 9월 19일인데 9월 19일이면 또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교롭게 9월 19일 날이 한반도 비핵 합의가 있었던 상징적인 날에 개막식을 하게 되고 10월 4일 14선언 7주년 기념식 날 폐막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명적으로 이 아시안게임이 남북의 화해 협력을 치르는 계기로 되라라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한반도 신뢰 평화 프로세스가 이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구현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 쪽에서 좀 미녀 응원단이 내려오나요? 글쎄요. 그럼 일단 이제 북한 팀이 축구팀에 한해서 참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다른 종목도 다 참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공동 응원단 문제나 이런 문제도 상의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종도 자유구역 내에 미단 종합시티,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일단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뭐 최종 허가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인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도 좀 들썩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시장님한테 좀 유리해지시는 거 아닌가요? 현역 시장으로서 어떤 프리미엄. 뭐 제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인천 발전에서 너무 잘된 일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서비스 산업 또 쏟아지는 중국의 요우커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한 시설에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시가 3년 동안 이걸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직접 3번이나 부탁을 드렸고 드디어 이제 이게 허락이 됐는데 이게 되면 2008년까지 약 8천억이 투입이 돼서 약 4,540억의 세수 효과가 발생하고 3만 5천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싱가포르이 마리나 샌즈베이로 GDP가 한 2% 성장할 정도로 큰 경제 효과를 누렸고 특히 아베 신조 정부가 2020년 동경올림픽을 대비해서 2019년까지 카지노를 허용할 지금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영종도가 사실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데 만시지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게 돼서 다행인데 저희가 추가로 파라다이스도 같이 추가 투자를 해서 여기를 제2의 싱가포르 마리나 샌즈베이처럼 영종도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런 기대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또는 뭐 투자를 하는 척했다가 먹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당연히 그런 염려가 있을 것입니다만 첫 번째 일단 우리 내국인 출입은 허용이 안 됩니다. 저도 내국인이 출입되는 카지노는 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이게 사전 인가에서 예정대로 2018년까지 8천억을 투자하고 그 이후로 2020년까지 2조 3천억을 투자하게 돼 있는데 그 예정대로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가 강제되기 때문에 먹튀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6.4 지방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시겠는데 이미 도전 의사도 밝히셨고 어떤 재선 도전에 출사표를 할까요? 그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인천 제가 막 시장했을 때부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이 인천 부도 위기의 인천을 정말 4년 동안 밤을 자지 않고 뛰고 해서 이거를 이제 정상 궤도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인천 발전을
지속적으로 해내기 위해서 제가 재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아시안게임이 불과 한 2달 반밖에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안게임도 마무리하고 또 제가 투자 유치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비전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서 우리 인천 발전을 이렇게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선이 되신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제가 4년 동안 했던 것은 우리 인천의 산업의 생태계를 바꿨습니다. 네. 인천이 한때 성냥공장, 목재공장, 합판공장, 제분, 제당공장 이런 이 전통 산업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네. 시장이 되고 나서 삼성바이오 유치를 필두로 LG 전기자동차 그리고 BMW, 보잉사 조종사 훈련센터, 로봇랜드 착공 등을 비롯해서 이 첨단 BTIT 산업의 유치에 토대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을 기초로 우리 인천이 정말 새롭게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또 이번에 카지노 유치를 계기로 복합 리조트를 만들면서 우리 쓰레기 매립지는 제2의 테마파크 디즈니랜드처럼 만들어 나가고 네. 우리 송도 LNG 탱크 기지 냉열을 이용해서 저희가 동계 스포츠 센터도 만들 생각인데 이런 정말 새롭게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이 만들어진 도시 여기에 우리 인천의 이제 교육이 발전해서 글로벌 캠퍼스들을 조지 메이슨 유타대, 네. 상페테르스부르 대학까지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돼서 말 그대로 인천을 제2의 뉴욕처럼 제2의 상페테르스부르처럼 네. 요코하마처럼 이렇게 경제 수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제 상대 진영에서 지금 도전장을 내민 선수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전통적으로 인천 지역의 기반이 아주 단단한 분이고요. 또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상대 진영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아직 뭐 제가 어떻게 네. 평가하면 또 괜히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네네. 4월 아마 23일 날인가 네네. 두 분이 경선을 한다 그러니까 네.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 간에 정책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유정복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박심을 얘기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박심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사실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 서울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김황식 후보에 대한 박심 네네. 논란 비판을 네.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려면 청와대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이 돼서는 정당이 자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집권 여당 스스로도 정당은 이 관료 조직과 다르거든요. 네. 관료 조직은 대통령을 정책으로 모인 행정 조직이지만 정당 조직은 말 그대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때는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정당의 기능을 하는 건데 네. 대통령 시킨 대로 낙하산 너 나가 출마해라 그러면 자기 지역구도 버리고 낙하산 온다든지 원정 출마하는 이런 식의 구조는 이 민주주의와 정당의 원리하고는 부딪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당 내부에서도 박심 논란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인천시장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하는 자리나 무슨 네. 관찰사를 파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말대로 인천 시민이 뽑아주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새누리당에서 최근에 중진 차출론이 나오면서 유정복 전 장관도 지금 인천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남경필 의원은 경기지사로 뭐 이런 식으로 중진들이 나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새누리당 당내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청와대의 생각과 의중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관찰사 파견하듯이. 글쎄, 뭐, 청와대든 어떤 간에 당 지도부. 네. 어찌됐건 이 정부를 정부 여당의 지도부가 고민을 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경필 후보야 경기도의 지역구를 두신 분이 경기도지사 나가는 거니까 좀, 네. 뭐, 그런 뭐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러지만 유정복 후보는 어찌됐건 경기도 김포에서 쭉 정치 생활을 하시던 분이 네. 본인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일종의 차출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 이렇게 온 것 자체는 좀 자연스럽지가 않은 것이죠. 네. 근데 유정복 전 장관이 이제 바로 인천시장의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부채 문제를 가지고 송 시장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어요. 이를테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송영길 시장 임기 중에 인천시의 부채가 7조에서 13조 원으로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송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 장관 출신이 부채 현황도 파악 못하고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진실은 뭡니까? 말대로 제가 시장 네. 취임했을 때 부채가 7조 4천억인데 네.
영업부채를 합하면 9조 4천억이 돼요. 9조 4천억이 넘어가는데 지금 비교하는 13조라는 것은 영업부채가 포함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9조 4천억에서 13조를 비교를 해야지 영업부채를 제외한 금융부채만을 말한 7조 4천억을 비교해서 6조가 늘었다는 것은 이 계산이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제가 시장되고 나서 하루에 이자를 11억씩 물어가면서 이 네. 부채를 이 이자만 1년에 4천억, 네. 4년이면 1조 6천억이 됩니다. 이걸 내가 다 갚았어요. 네. 그리고 아시안게임 경기장 16개 다 짓고 지금 나온 부채는 제가 만든 부채는 6.9%밖에 안 됩니다. 93.1%는 기존 전임 안상수 시장 때 만들어 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제가 들어간 6.9%는 우리 아시안게임의 선수촌 미디어촌 지는 9월동 보금자리 주택 그 비용입니다. 그건 또 다 갚아질, 네. 분양이 100% 됐기 때문에 갚아질 돈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부채 논쟁이 아니라 부채를 줄여가고 있다는 거고 네. 네. 이 어려운데 작년에 2,600억을 갚아서 부채가 이제 10년 만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800억 흑자 결산이 예상됩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유정복 후보께서 모시고 있는 이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국가 부채가 35조가 늘었어요. 네. 도대체 국가를 자기 1년 만에 35조를 늘려는 그 핵심 이 정권의 담당자가 네. 이 죽어라고 고생해서 아시안게임 다 준비하고 뭐 도와준 것도 없는 분이 와서 부채 늘었다고 말하는 것은 좀 경우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또 유정복 전 장관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인천 홀대론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다른 시도지사들은 장관들, 중앙부처의 장관들을 만나서 부탁도 하고 민원도 하고 하는데 송영길 시장은 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인천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장관들 별로 안 만나셨나 보죠? 너무 자주 만났습니다. 만났고 네. 우리 유정복 장관은 따로 만나서 롯데호텔에 같이 둘이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긴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네. 뭐 회의 때마다 만나 뵙고 쪽지도 전달해주고 전화도 하고 네. 자주 했던 분인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한 거 보면 좀 씁쓸하긴 합니다만 네. 저같이 많이 만난 사람도 드물 거예요. 국토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제가 또 국회의원을 또 3선을 했기 때문에 네. 다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장관들이. 그렇죠. 그래서 수시로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송 시장님이 직접 뛰어서 시도지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홀대 받는다. 이거는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논리라면 아니 인천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있고 네.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 하는 이 수석 부대표가 있고 네. 또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라는 국회의원 3분이나 있는데 이렇게 여권의 실세 중진 의원들이 인천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네. 이분들은 그럼 다 뭐 하는 겁니까? 그 장관 안 만났다고 안 해준다는 게 본인은 인천 출신, 고향이 인천이라는 분이 인천을 위해서 뭘 해줬는지 저는 좀 묻고 싶은데 네네. 제가 그렇게 만나서 우리 아시안게임 치르니까 이 특별교부금 한 10억이라도 내려달라. 그래도 잘 안 해주더라고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정말 인천시장 할 생각을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주로 김포를 위해서 김포의 살과 뼈와 혼을 묻겠다고 김포를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뒤늦게 하니까 말이 막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윤상현 수석 원내부대표, 그리고 또 유정복 전 장관 다 인천과 연고가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현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벌써 상대의 공격이 굉장히 거센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까칠한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안상수 전 시장은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에 대해서 측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예전에 이제 비서실장 그리고 네. 서울 사무소장 하셨던 분이죠. 네. 그분이 네. 이제 비리건으로 구속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뭐, 그 좋은 지적이라 보여지고요. 아무튼 저도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장 초기에 여러 가지로 제가, 아무래도 인사를 할 때 좀, 제가 지금 보더라도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파악이 좀 덜 돼 있어가지고, 초기 단계 제가 지적도 많이 받았는데, 그 뒤로는 최근에 와서는 아주 인사를 공정하게 잘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서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좀 인사 관리에 있어서 서툰 점을 바로 솔직하게 굉장히 인정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럼 인사 관리에 대해서 그 이후로 개선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입니까? 원칙 같은 걸 새로 세우신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지금 지역 언론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어찌됐건 공정하게 네. 신상 필보를 하고 또 균형 안배를 제대로 해서 네.
정실 인사가 되지 않고 또 누가 보더라도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반기, 후반기부터는 쭉 그렇게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런 건 보통 이제 평론가들한테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판세가 지금 송영길 시장께서 다른 여타 후보들보다 10%포인트 정도 이상 격차를 가지고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격차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쫓기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초조하잖아요. 이런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들쑥날쑥할 거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 시민들의 밑바닥 민심인데 네. 다녀보면 너무너무 다 격려를 해주시고 고생했다 그러고 이제 고생했으니 진짜 한번 재선을 해서 인천을 좀 잘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 유정복 장관께서 후보께서 예비 후보께서 안행부 장관 시절에 우리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렇게 국정 평가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매년 하는데 저희가 1등을 했어요. 서울 경기도를 이기고 인천광역시청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1등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30억의 인센티브 예산을 주는 것으로 예. 보고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투자 유치 1등, 고용률 1등, 국정평가 1등. 네. 그래서 그런 내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네네. 바로 이 박근혜 정부가 1등이라고 평가해준 인천시정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시민들이 지금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죠.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워낙 지금 속도가 늦어서 답답한 게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씩 풀려나가고 송도가 살아났고 청라가 살아났고 영종도가 이번에 카지노 유치를 계기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역 세 군데가 살아나고 원도심이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 시장이 만약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시게 되면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런 분석들이 언론에 나온 거 보셨을 겁니다. 어떠십니까? 2017년에 대선 도전의 생각 가능성 열어놓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되느냐보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 여러 가지의 남북관계 문제나 우리 지속 가능한 네네. 성장 동력의 확보 문제나 국제 외교 관계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영길 인천시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